밑에서 우리가 어떤 이제 부피가 있으면서 질량이 쭉 분포하고 있는 어떤 물체가 있을 때 처음에는 둘로 나눴죠. 이렇게 나서 이쪽을 갖다가 이제 뭐 M1이라 그러고 이쪽을 갖다가 이제 M2 이렇게 했는데 이걸 갖다 이제 좀 더 나누게 되면은 이제 여러 개로 이렇게 나눠지죠. 이렇게. 그래서 M1, M2 이렇게 해서 이제 쭉 가서 뭐 이제 M I도 있다가 이제 제일 마지막에 뭐 한 N개로 자르면은 이것이 이제 M, N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N개에 대해서 다 더해줌으로써 질량 중심을 구했고,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1차원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쪽 방향으로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쪽으로도 자르는 거죠.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제 Y 방향으로도 이렇게 잘라서, 그러면 이제 아까는 이렇게 하나의 직선을 따라 존재하는 덩어리가 됐는데 이제는 X, Y 두 방향이 되고, 이제 부피가 있는 거는 3차원 부피가 있는 거는 이제 G 방향으로도 자르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자르면 자를수록 이제 이 결과가 좀 더 좀 더 신빙성이 있는 실제 센터 매스에 점점 가까워지겠죠. 그런데 이게 잘라도 이게 이렇게 크게 자르면은 그게 이제 아무래도 정확한 센터 매스를 구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따라서 이제 이것을 넘어서서 이제 적분 방법을 이용을 이제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는 더 잘게 자르는 거죠. 이거보다 더 잘게 잘라서, 예를 들어 이제 거기 208쪽에 있는 그 그림, 이거처럼 이제 더 잘게 자르는 거예요. 더 잘게 3차원적으로 잘라서 이제 이렇게 어떤 육면체 모양으로 이제 보통 이제 자른다고 보면은, 그래서 이제 아까 MIXI였잖아요. 그죠? MIXI였는데 이제는 여기 델타가 들어가요. 그럼 이 델타의 의미는 뭐냐면 이제 작게 잘랐다는 의미예요. 그냥 아까 대충 크게 잘랐을 경우에는 그냥 MI라 그랬어요. 그죠? 근데 매우 잘게 자르면은 이제 작다는 의미에서 MI 대신에 델타 MI를 써요. 그래서 아까 MIXI였는데 MI 대신에 이제 델타 MI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델타의 의미는 좀 더 촘촘하게 작게 잘랐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작게 자르면 자를수록의 이 결과는 이렇게 서메이션에서 이제 예를 들어 100개 자르다가 1000개 자르다가 10,000개 자르다가 많은 수로 자르면 자를수록의 그 결과는 실제 센터 매스에 근접을 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질량이 분포한 아까 그 렌치 같은 연속적으로 질량이 분포하는 이제 그런 것 같다. 이제 익스텐디드 오브젝트라고 원소에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질량이 쭉 그냥 이렇게 이제 연속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이제 그런 경우에 우리는 이제 저기 영어로는 이제 익스텐디드 오브젝트란 말을 이제 쓰는 거죠. 그래서 연속적으로 아까 렌치처럼 질량이 연속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이제 그런 경우에 잘게 자르면 잘게 자를수록의 그 결과는 실제 센터 매스에 가까워진다. 이건 이제 어프록시메이션이라는 의미니까. 그래서 잘게 자르면 잘게 자를수록의 실제 센터 매스에 가까워진다는 의미에서 요식을 이제 쓴 것이고, 그러면 이제 실제 센터 매스를 구하는 이런 연속체에서 실제 센터 매스를 구하는 방법은 그래도 적분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잘게 잘라서 이것이 이제 0이 되도록, 그러니까 이제 무한히 잘게 자르는 거죠. 무한히 잘게 잘라서 요 자른 하나하나가 굉장히 작은 어떤 극한에까지 갔을 때, 그때 이제 이 값은 이제 뭐라고 우리가 다시 쓸 수 있냐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이제 잘게 잘랐을 때 서메이션 곱하기 델타 MI는 우리가 인테그랄의 DM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죠?
인테그랄이 dm 쓸 수 있고, 그리고 xi도 아까는 이제 자른 부분의 그 중심의 좌표를 xi라 그랬는데, 이제 연속이 되니까 이제 xi는 이제 x로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크게 잘랐을 때 그런 이제 식을 이용해서 그것을 아주 잘게 자르는 어떤 극한적인 상황이 되면은 우리는 이거는 바로 이제 인테그랄과 같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테그랄 x의 dm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y 방향으로는 이제 똑같이 하고 이제 x 대신에 y를 넣으면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y 방향의 센터 매스의 좌표가 구해지고, z 방향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면은 이제 z 방향의 센터 매스 좌표가 구해져서 이제 센터 매스를 향하는 이제 어떤 좌표계에 물체가 놓여 있다 그러면은 좌표계 원점으로부터 센터 매스로 향하는 그 위치 벡터는 결국 이제 이렇게 x, y, z를 다 이제 구해서 x에 해당하는 x 방향의 단위 벡터를 곱해주고, y는 y 방향의 단위 벡터를 곱해주고, z는 z 방향의 단위 벡터를 곱해줘서 얻어지는 이 위치 벡터로서 우리가 이제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센터 매스의 r 벡터는 센터 매스의 x 곱하기 i 이런 식으로, 그죠? 요거는 x의 센터 매스 곱하기 i 이렇게 더하기 y의 센터 매스 곱하기 j 이렇게, 다음에 z의 센터 매스 곱하기 z 방향의 단위 벡터,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적분을 통해서 센터 매스의 위치를 정확하게 구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러면 센터 매스의 위치를 우리가 실험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걸 이제 소개하겠어요. 그래서 거기 209쪽에 그림 있죠? 209쪽에 그림이 있어서 이런 렌치가 있는데, 렌치의 센터 매스가 어딜까를 보면은 렌치가 이쪽이 아무래도 좀 더 무겁죠. 머리 부분이 무겁고 뒤쪽은 좀 가벼워요. 그래서 대강 이 무거운 쪽으로 치우치죠. 센터 매스의 위치가 무거운 쪽으로 치우쳐요. 그렇게 해서 대충 이제 요 무거운 쪽에 가까운 위치에 센터 매스가 있을 텐데, 그러면 요건 이제 이거 여기 이제 XY 평면에 놨다고 생각하면은, 이것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XY 평면에 이게 있다고 생각하면은, 결국 이제 평면상에서 그 센터 매스의 위치를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두께 방향, 이 렌치의 두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두께 방향으로 센터 매스의 위치는 이제 Z 방향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일단 x, y 포지션을, x 방향 포지션, y 방향 포지션을 잡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걸 이렇게 이제 대강 센터 매스가 될 만한 위치에 이렇게 매달아요. 매달으면 좀 무거우니까 이렇게 기울어지겠죠. 좀 올라가고. 그러면 이제 이쪽에 그 매달게 되면은 매달은 그 이제 이쪽이 중력 방향이죠. 이게 이 방향이 요 매달은 요 방향이 이제 바로 이제 중력이 작용하는 방향이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매달면은 센터 매스는 요 선상 A와 B 있는 요 선상에 따라서 요 선상의 어느 한 점에 센터 매스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매달아서 이제 이렇게 중력 방향으로 이렇게 저기 선을 그을 때, 그래서 중력 방향의 선을 그을 때 통과하는 A, B 사이에 요 선상에 센터 매스가 있다 하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매다냐 하면 요쪽을 매달아요. 요쪽을 매달면 마찬가지로 요 선상을 따라서 센터 매스의 위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매달았을 때 요 점선을 따라서 센터 매스의 위치가 있고, 좀 전에 이렇게 매달았을 때 A, B를 따라서 센터 매스의 위치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두 개의 선이 만나는 요 지점이 바로 XY 평면상에서의 렌치의 센터 오브 그래비티가 되고, 또한 이것이 센터 오브 매스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중력 센터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이제 질량 중심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이제 질량 중심이 여기 있는 걸로 정해지는 것이죠.
이 방향은 두께 방향인데 두께 방향으로는 이제 전체적으로 그 균일하니까 결국 이제 요 두께의 중심 정도 되는 것이, 그러니까 두께가 예를 들어 뭐 1cm라 그러면은 뭐 0.5cm 그 위치가 바로 이제 센터 오브 매스의 Z 방향의 좌표가 되니까, 그렇게 해서 센터 오브 매스의 위치를 우리가 이제 정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209쪽에 그 예제를 보면 이제 이 예제 9.7은 질량이 이렇게 점으로 위치에 이제 퍼져 있을 때,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그 이제 질량이 질점으로 이렇게 가정될 때, 그래서 어떤 연속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연속체의 질량을 어떤 특정한 점의 질량이 뭉쳐 있는 것으로 이렇게 가정하거나, 아니면 실제로 예를 들어 이제 점질량이 요 위치에 하나 있고 요 위치에 하나 있고 요 위치에 하나 있을 때 요 개의 질량 중심이 어디냐,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2차원 평면상에 있으니까 XY 좌표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Y의 요 M3의 경우에는 X 좌표는 0이고 Y 좌표는 2가 되는 것이고, 뭐 M1의 경우는 X 좌표가 1, Y는 0, M2의 경우는 X 좌표가 2, Y는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각각의 질량이 M1, M2는 1kg, M3는 2kg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와 같은 개별적인 질량의 경우에는 센터 오브 매스는 그 전체 매스의 합, 이렇게 분의 M1, X1, M2, X2, M3, X3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X니까 아까 M3의 경우는 X좌표가 없죠. 그러니까 X좌표 0이고 요거 두 개는 X좌표만 있죠. 1, 2로 돼 있죠. 그래서 M1의 경우는 1이고 1이고 2예요. 그 다음에 M3는 2이고 0이에요. 이렇게 해서 계산해 보면은 X좌표는 0.75, 다시 말해서 여기서 대충 여기 있는 거죠. 이 원점에서 1까지 못 간 0.75 미터의 위치에 X좌표가 있는 것이고, Y좌표의 경우는 이제 요거 하나만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Y의 경우에는 XY는 Y좌표가 없으니까 0이 되고, XY 된다. 저기 M1, M2의 경우는 이제 Y좌표가 없으니까 0이 되는 것이고, M3의 경우는 Y좌표가 2죠. 그리고 질량이 2니까 4가 되고 4를 4kg로 나니까 1이 돼요. 그러니까 X좌표는 0.75m고 Y좌표는 1m예요. 그래서 센터 오브 매스의 좌표는 X좌표는 0.75m고 Y좌표는 1m인 요 지점이 이와 같은 개별적인 질량이 이와 같은 형태로 분포하고 있을 때 이 개별 질량이 구성하는 개의 질량 중심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많은 경우에 여기서 이 렌치처럼 실제 질량이 이제 쭉 이제 따라 분포하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쭉 따라 분포할 때 그러면 질량 중심은 어떻게 구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건 이제 적분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일종의 굉장히 이제 어떤 막대예요. 막대기가 이렇게 있고, 근데 이 막대기는 일단 밀도가 균일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 금속 막대인데 금속 막대의 그 질량 분포가 균일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균일한 질량을 가진 거죠. 단위 길이당 균일한 질량을 가지고 있다 하는 얘기는 결국은 이 금속 이 막대라고 하면은 이 금속 막대의 그 이제 밀도가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밀도는 이렇게 어떤 상수 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아까 우리가 어떻게 했냐 하면은 이제 센터 오브 매스의 좌표, 뭐 x면 x, 센터 오브 매스의 좌표는 이 막대 전체의 질량분의 1의 인테그랄의 x의 dm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좌표의 위치 곱하기 dm을 해야 되는데, 이 dm이 도대체 뭐냐? dm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요 막대 요 부분의 질량이거든요. 여기서 그러니까 x에서 그 dx만큼 이제 요 인터벌을 두고서 존재하는 요 지역,
요 지역의 질량인데 요 지역의 질량은 좀 전에 밀도가 균일하다 그랬으니까 그 균일한 밀도 곱하기 요 길이 해주면은 요 지역의 질량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요 dm 대신에는 람다 dx를 써주면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적분을 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dm 대신에 람다 dx를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보면은 이제 n분의 람다가 있죠, 그죠? n분의 람다가 있고 x dx예요. x를 적분하는 거니까 2분의 x제곱 해서 적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느냐? 처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x는 0부터 l까지 가면 되죠. 0부터 l 해서 이제 이 결과는 2n분의 람다 l제곱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 도대체 좌표를 이걸 갖고 어떻게 구하란 말이냐? 그런데 우리가 이 m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이 m과 람다의 관계를 이제 찾아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길이 l에 질량 m이 분포하고 있는데 밀도가 람다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m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이 길이 l 곱하기 요 밀도 람다를 곱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람다 l이라는 것이 m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죠? 또는 람다는 뭐냐 하면은 람다는 l분의 m인 거죠. 그러니까 요 람다 대신에 l분의 m을 집어넣으면 되죠. 그래서 요 람다 대신에 l분의 m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람다를 빼면은 2n분의 l제곱이 남고 람다 대신에 l분의 m이니까 따라서 이제 m이 이렇게 지워지고 이렇게 되니까 따라서 센터 오브 매스의 좌표는 2분의 l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막대가 있는데 막대 밀도가 균일해요. 균일한 경우에 이 길이 방향의 센터 오브 매스는 당연히 중간이 되는 거죠. 여기 이제 여기가 2분의 l이고 이쪽도 똑같이 2분의 l이 되는 요 막대의 중앙이 바로 센터 오브 매스의 x좌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쪽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이 밀도가 다음 이제 그 같은 문제에서 밀도가 이제 일정한 것이 아니라 변하는 거죠. 그래서 210쪽의 그 B번의 문제를 보면은 이제 밀도가 일정한 것이 아니라 앞의 문제처럼 밀도가 일정한 경우가 아니고 밀도가 이와 같이 선형으로 변해요. 그러니까 막대가 있는데 밀도가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대 1차원으로 뭐 이렇게 그려놓으면은 여기서의 밀도와 여기서의 밀도가 다른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이쪽이 이제 x가 증가하는 방향이라 그러면은 그러면 x가 증가할수록의 막대의 밀도가 커져요. 그렇게 볼 수 있고 이런 걸 또 달리 생각하면 어떤 건가 하면 요 삼각형의 어떤 물체의 x방향으로의 그 이제 물질 양의 변화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전체는 이제 어떤 이제 그 삼각형 판이에요. 균일한 어떤 삼각형의 판이 있어요. 그렇게 되는데 그거를 요 x방향에서의 물질의 양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 x방향 쪽으로 보면은 이게 x좌표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의 물질의 양이 증가하죠. 그죠? 예를 들어 요 위치에서는 물질의 양이 뭐 요만큼이라 그러면은 요 위치에서는 물질의 양이 더 많아지죠. 이제 그걸 갖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막대를 쭉 뻗어 놓고 이제 막대 요 부분에는 이제 물질의 밀도가 작고 이 부분에 물질의 밀도가 크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냥 이제 밀도가 균일한 어떤 물질인데 생긴 게
이렇게 쫙 직선으로 뻗은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삼각형으로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해보면은 이쪽으로 갈수록에 이쪽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에 점점 물질의 양이 많아지니까 따라서 저 x축상으로의 한 점에서 봤을 때 어떤 점에서보다 어떠한 점에서는 물질이 많으니까 요 x 좌표가 변화할수록의 물질의 양이 이렇게 변하니까 따라서 밀도가 변한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상황을 생각하면 돼요. 여기 이제 이 책에는 이런 그림은 나오지 않았지만은 그러니까 막대에서 x가 이렇게 증가할수록의 물질의 밀도가 점점점 증가하는 어떤 그런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그것이 이제 그걸 좀 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생긴 게 이렇게 막대처럼 생기지 않고 이렇게 생겼으면은 그러면 이제 오른쪽으로 갈수록에 물질의 양이 많아지니까 이 x 방향으로 봤을 때 이 물질의 양이 위치에 따라 변하는구나. 그러면 그걸 갖다 이제 밀도로 보면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이것이 뭐 이제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이건 간에 이것이 뭐 이렇게 좀 더 굉장히 예리한 삼각형이건 좀 더 이렇게 더 둔한 삼각형이건 간에 이것이 이렇게 삼각형처럼 이렇게 생긴 그런 형태에서는 전부 다 이 물질의 밀도가 이와 같이 그 위치의 함수로 이렇게 선형으로 이렇게 이제 변화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아까 앞에서는 람다가 상수였는데 이제 람다가 x에 따라 변해요. 이제 그런 경우에 그 센터 매스는 어떻게 될까요? 하는 문제죠. 그래서 좀 전에 했던 밀도가 균일한 경우를 생각해 보면은 그거는 중앙이었어요. 그 막대의 중앙이 바로 이 길이 방향으로의 센터 매스의 좌표다. 그렇게 이제 했었고 지금 이런 경우는 이제는 적분할 때 람다가 상수가 아니고 람다가 알파 x예요. 이렇게 돼요. 다음에 x는 그대로 x고 dm은 람다 dx 맞아요. 그런데 그 이제 요 람다가 이제는 그 저기 x의 함수인 거죠. 앞에 밀도가 균일한 경우는 요게 상수였는데 밀도가 균일하지 않은 경우는 람다가 위치의 함수가 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dm 대신에 람다 dx를 넣는데 요 람다가 바로 이제 알파 x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dm 대신에 아까 앞에서 람다 dx를 넣었는데 이제 요 람다가 뭐냐 하면은 바로 알파 x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알파는 상수니까 이렇게 나가고 x 제곱이 되죠. 그래서 적분하면은 3분의 x 3승인데 똑같이 길이는 l이니까 0부터 l까지 하면은 3분의 l 3승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이제 우리가 센터 매스의 좌표를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요 관계에서 l과 m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또 봐야 되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아까 요 m을 구해야 되죠. m을 구해야 되는데 밀도가 균일할 경우에는 아까 m이 밀도가 균일할 경우에는 람다 곱하기 L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제 밀도가 균일한 그 경우에 그 M과 L 사이의 관계지만은 여기서는 이제 이게 아니죠. 더 이상 밀도가 균일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그 M을 갖다가 구할 때 결국은 마찬가지로 질량이 계속 변해가는 상황이니까 요 이제 여기 작은 그 M들을 다 더해줘야 되는데 이 작은 DM이 위치에 따라 또 다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dm이 람다 dx인데 요 람다라고 하는 것이 알파 x니까 이렇게 되니까는 따라서 이거는 x dx가 되니까 이제 2분의 l 제곱이 돼요. 그죠? 0부터 l까지 적분하니까 따라서 여기서 아까는 m이 람다 l이었는데 그러니까 m과 l은 그냥 선형 비례 관계였는데 이제는 m과 l이 선형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저기 쿼드러틱 즉 제곱 관계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요 m 대신에 이제는 요 m 대신에 알파 1 제곱을 집어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m 대신에 알파 1 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에 m 대신에 그러니까 2분의 알파 1 제곱, 그러니까 m 대신에 2분의 알파 1 제곱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분자는 알파 1 함수 그대로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은 결국 센타움 S의 그 X방향의 좌표는 그 길이 L의 3분의 2 되는 지점에 있게 된다. 이제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